저는 2015년 8월 4일 북한 목함질의 도발로 이제 두 다리를 잃고 현재는 이제 운동선수로 또 살아가고 있는 하재헌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운동하는 숙소인데 운동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그럼 지금 다리는 어떤 상태이신가요? 저는 오른쪽 다리가 이제 그 썰관절이라고 이제 다리가 이제 위에 허벅지 뼈가 있고 종아리 뼈가 있잖아요. 그 길을 분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오른쪽 다리는 이제 무릎이 기능을 못 하고요. 왼쪽 다리 같은 경우는 종아리까지 절단해가지고 왼쪽은 이제 제 무릎으로 지탱을 좀 하는 편이고. 저희도 운전하실 때 핸드 컨트롤러 사용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이 오른손에 잡고 있는 게 핸드 컨트롤인데 당기면은 엑셀, 밀면 브레이크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의족으로는 페달 조작이 어려운 건가요? 되기는 해요. 왼쪽 다리 이제 여기는 제 무릎이다 보니까 근데 감각이 없잖아요. 얼만큼 밟는지 그 감각이 되게 둔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사고 위험이 크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의족을 끼고 운전을 안 하죠. 그 발로는. 이제 저는 1사단 수색대대에서 하사로 군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8월 4일에 DMZ 수색 작전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소통문이라는 문을 이제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발을 내딛었는데 잠깐 기억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서서 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앉아 있더라고 바닥에. 다리를 이렇게 딱 봤는데 다리가 완전 다 터져 있었던 거죠. 제 다리가 앞에 원형 철조망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완전 그냥 다 터져 있고 뼈가 보이는 드러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인지를 좀 하는 과정에서 이제 뒤에서 팀장님이 이제 그 당시에 적포탄 낙하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적이 저희한테 포를 쏜 줄 알고 이제 저를 응급처치하고 또 후송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 부상을 입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김정원 중사가 제 상체를 잡고 다른 팀원들이 제 하체 쪽을 이제 지탱해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남측에 있는 또 지뢰가 하나 더 매설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김정원 중사가 그 지뢰를 밟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김정원 중사 다리 옆에는 이제 제 등이랑 엉덩이랑 다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끌려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2차 폭발 때도 제가 또 등이랑 이런 데를 부상을 입게 됐었죠. 저희 사건 하면은 나오는 TOD 영상, 그게 2차 폭발이었죠. 이미 저를 응급처치하고 후송하는 과정에서 또 지뢰가 터진 상황이었고 그랬었습니다. 휠체어는 뭐예요? 휠체어는 제가 이제 집에서는 의족을 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쓰는 휠체어도 신발 그냥 신고 들어오시나요? 네, 저는 이 신발을 벗는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신발 신고 들어와요. 저희 집이니까 어차피. 집에서는 원래 의족을 벗고 계신 거예요? 네, 의족도 계속 끼고 있으면은 엄청 아파요. 그래가지고 계속 끼고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힘이 아직 많네요. 이거는 이제 수술 부위죠. 꿰맸던 자국 이건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 의족을 낄 때 오일을 바르거든요. 오일을 바른 거를 닦아내고 해야지 아니면은 미끄러워가지고. 저 큰 흉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피부 이식을 한 부위인데 이쪽이 이제 의족을 꼈을 때 힘이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식한 피부는 약하다 보니까 이 상처가 안 났더라고요. 의족을 낄 때마다 이제 까지죠. 이 부위만 피부 이식을 2번인가 3번 더 했어요. 근데도 잘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제 치료를 하려면은 뭐 한 3달, 4달 동안은 의족을 안 끼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근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는
여기는 막 턱도 많고 뭐 보도블록도 높고 계단도 어디 식당을 가도 다 계단이고 막 그런 식의 많아가지고 제가 의무를 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다리 상태를 딱 처음 보자마자 이건 살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좌절감을 좀 많이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래 병원에 와가지고 또 바로 수술이 못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구구수도병원으로 왔는데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등이랑 엉덩이가 문제였어요. 등이랑 엉덩이가 완전 그냥 불에 탄 것처럼 완전 새까맸거든요. 저는 또 피를 또 많이 흘렸다 보니까 바로 수술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 9시간은 응급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때 애초에 그냥 저는 다리를 살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혹시 사고 이후에 좀 힘드셨던 적은 없어요? 사고 이후에 좀 처음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솔직히 이겨내는 게 제일 힘들었죠. 이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여도 한 번씩 이렇게 올 때가 있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덤덤하게 잘 이겨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이 생각이 많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었죠. 뭐 안 힘든 거는 없고 몇 번, 한 두세 번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고 되게 이게 PTSD라고 또 이제 많이들 이제 겪는데 그것도 뭐 한두 번은 겪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 그게 그런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편이어가지고 되게 잘 받아들여요. 근데 생각보다. 그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 당시에 또 한때 짤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알죠. 제가 아는 게 맞다면은 짤딱 유행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일단 그것도 나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김정은 중사였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넘게 미음만 먹었었어요. 처음에 뭐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먹고 싶은 게 뭐냐 뭐 짜장면 같은 거라든지 라는 게 이제 많이 정치적으로 많이 돌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거 보면 크게 별 생각 없어요. 일단 제가 아니기도 하고 사고 이후에 다시 군으로 복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는 병원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1년 정도 하고 처음에 이제 1사단 수색 대대로 원복을 했어요. 한 2주 정도. 저 같은 경우는 8월 4일 그때 이제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짐들을 뭐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거기 있는 인원들이랑 이제 뭐 인사도 못 하고 그냥 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 원소속 부대에 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기게 됐죠. 제가 다치기 전까지 군 생활은 진짜 재밌었어요.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제가 계속 끝까지 할 생각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사고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야전에 나가서 뭐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수도병원에서는 이제 행정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둔 게 좀 큰 것 같아요. 일단 그 그만두는 과정도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고 거의 한 1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역할 때는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냥 만약에 야전에 계속 있었으면 군생활 진짜 재밌게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여기는 이제 오로지 제가 받은 것들만 아버지가 꾸며 놓으시는 거죠. 이게 다 사고 이후에 받으신 상들인 거예요? 뭐 상도 있고 이제 이런 뭐 패들도 있고 제가 뭐 신문 인터뷰한 거는 이렇게 아버지가 또 액자에다가 또 해놓으시고 위에는 대통령 명절 선물 때 오는 것들 뭐 시계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다 모아놨고 이게 제가 백골이라고 3사단에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DMZ에 있는 철조망이에요.
만져보면은 진짜 철이고 그 DMZ에 깔려 있던 거를 이제 일부 잘라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훈장 같은 것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훈장 받았죠. 훈장은 이쪽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게 이제 보국 훈장 광복장이라는 건데 저희의 또 공을 인정해주는 그런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게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받을 때는 되게 좋았죠.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제가 갑오로 넘겨도 될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벌써 11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잊혀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잊혀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북한의 목한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거는 좀 다들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사건 말고도 뭐 천안함도 있고 뭐 연평해전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이 좀 더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도 저희도 이제 바른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좀 나서고 많이 돕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좀 존중하는 사회를 다 같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